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TV토론회 어제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고발사주 의혹의 제보자와 국정원장 만남에 동석자가 있었다는 논란을 놓고 홍준표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의 설전이 이어졌는데요. 화면으로 직접 보시죠. 이번에 고발 사건을 할 때 성명불상자로 했다. 그 말씀하셨는데 거기 분명히 특정 캠프 소속원이라고 특정을 했습니다. 그 특정 캠프가 어디입니까? 특정 캠프 소속이라는 얘기를 전혀 한거로 저는 발표를 했습니다. 대변인이 발표를 했습니다. 고발할 때. 저는 그건 뭐 금시초문입니다만은 국회의원들이 들었다고 했잖아요. 저희들이 만약에 여기에 두 사람이 됐습니다. 끝낼 수 있는 사건이 아니면은 됐습니다. 추가 수사를 해달라는. 이 두 분께 옐로우 카드를 좀 꺼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홍 후보님, 이 박지원 국정원장 정치적 개입 발언에 대해서 한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민주당 대변인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정치 그래 하시면 안 돼요. 쓴소리 하는 그런 사람이 식으로 쓴소리가 아니고 그 못된 소리야. 고발장 넣으면서 그 박지원 조정은 거기에 성명불상자를 끼워 넣었는데 제가 보니까 아무런 증거도 없어요. 카드라 통신이에요. 본인 사건은 증거 없다고 보락하시고 남 사건은 증거도 없이 고발장 내고 이거 전형적인 내로남불 아닙니까? 두 사람만으로서 완결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걸 과거에 했던 그 일관성을 그대로 지켜주십시오. 네, 국민의힘 대선주자 토론의 주요 내용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긴찬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어제 토론에 예상대로 선두권 달리는 윤석열, 홍준표 후보에게 질문이 집중이 됐습니다. 서로 봐주거나 이런 거 없이 여당하고 싸울 때보다는 어떻게 보면 더 치열한 내부 전투가 벌어진다 이런 느낌은 어떻게 보셨어요? 당장의 승부니까요. 예. 여당하고의 승부는 이제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이것은 당장의 이제 어떻게 보면 토너먼트 승부이기 때문에 그만큼 절실했다고 보고 이번 어제는 사실상 첫 토론이었거든요. 첫 토론에서 국민께 어떤 인상을 주는지에 따라서 각 후보 진영별로 유불리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치열한 공방을 벌였던 것 같고 이게 종합질의였어요. 그러니까 첫 6번의 토론 중에서 첫 번과 마지막 번은 종합질입니다. 그 나머지 4번의 경우에는 주도권 토론이라 해서 어느 정도 주제가 정해진 토론이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그때쯤 가면 조금 더 심층 있는 토론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성명불상자 논란으로 감정 싸움을 주고받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앞서 보신 것처럼 이제 이번 토론에서도 이 논란과 관련한 공방이 벌어지면서 결국에 하태경 후보가 두 사람에게 옐로우 카드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홍 후보, 윤 후보 양측에서 이런 갈등 싸움이 내부 갈등 싸움이 굉장한 것 같아요. 예, 아마 더 가속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제3자, 성명불상자를 사실상 언급한 거는 윤석열 전 총장 캠프 측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왜 이 전선을 이렇게 다양하게 그리고 복잡하게 구축을 하는 전략을 폈는지 좀 의문인 부분이 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 성명불상자라는 것이 모르겠습니다. 외부인이거나 민주당 사람이라면 더 화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이 당내에서 이런 문제를 한다? 물론 이게 그냥 일반 사건이면 고발장을 통해서 누구인지 좀 들여다봐 주십시오. 강제수사권을 가진 수사기관이 한번 이 실체적 진실을 한번 들여다봐 달라고 부탁할 수 있습니다. 고발장을 낼 수는 있는데 지금 정치 영역에서는 과연 선택할 수 있는 올바른 선택지였는가. 그런 면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라는 이 정치인은 아직까지도 검찰의 문법을 가져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게 윤석열 총장이 직접적으로 한 건 아니고 이제 캠프 내에서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책임을 이제 윤 총장에게 지웠는데 자, 홍준표 후보는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겨냥한 이 적폐 수사를 거론하면서 윤석열 후보가 보수 괴멸에 앞장섰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윤 후보가 어떻게 응수를 했는지 저희가 영상 준비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팀장 하면서 구속시킨 그 공로로 중앙지검장을 했어요. 우리 보수 진영을 괴멸시키는 데 앞장을 서고 우리 당에 들어올 때 당원이나 대국민 사과라고도 하는 게 그게 맞지 않습니까? 당시에 그 검사로서 맡은 소임을 했고 법리와 증거에 기반해서 제가 일을 처리했는데 사과를 한다는 것은 그거는 맞지 않고요. 박근혜, 이명박은 죽은 권력이에요. 죽은 권력을 어떻게 이래 잔인한 수사를
살아있는 권력은 다 수사하지 못했어요. 수사사가 중간에 그만뒀지 않습니까? 검찰 수사가 그 보수를 괴멸시켰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그 신중하고도 신중하게 저는 응했습니다. 됐습니다. 그분들이 보수 괴멸이 이것 때문에 된 게 아니고 됐습니다. 후보님께서 다 대표 됐습니다. 하실 때 아니 뭐 그리고 두 2018년에 번째 지방선거가 가만히 있어. 자,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아직도 옥고를 치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할 수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수 괴멸을 시킨 것이 아니라 홍준표 후보, 당신이 당 대표일 때 6.13 지방선거에서 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냐. 근데 또 지금 생각을 해보면 6.13 지방선거 바로 전날 네. 미국하고 북한의 또 정상회담이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기 때문에 섣부르게 말하거나 판단하기는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진실을 파헤친다기보다는 각 후보 진영에서 어떤 선거 전략이죠. 일종의 이제 홍준표 후보의 경우에는 윤석열 전 총장의 경우 장점이 살아있는 권력이 계속 손을 댔다는 부분이죠. 예. 그에 비해서 그걸 단점으로 만들어 놓는 선거 전략을 쓰시는 것 같고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이제 괴멸이라는 거에서 해석을 선거에서 졌기 때문에 괴멸된 거 아니냐라는 그런 해석을 내놓는 것이죠. 따라서 각 진영별로 본인들한테 유리한 관점을 국민들께 어필하는 그런 자리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토론회에 처음으로 나선 윤석열 후보, 다른 후보들의 집중 공격에 좀 진땀을 흘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6개월 전에 대통령이 될 결심을 하고 평생을 검사로 살아오신 분이 대통령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26년간의 이 검사 생활이 다양한 분야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떤 각도에서든 알겠습니다. 그 분야의 정상까지 가본 사람이 할 수 알겠습니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26년 정치에도 이렇게 흠이 많은 후보를 대선 앞두고 본 일이 없어요. 저는요, 총장할 때부터 이 아주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저를 인사 검증을 다 하셨고 저 하나를 꺾으면은 집권 연장이 가능하다고 해서 계속 이렇게 제가 법을 지키기 위해서 공격을 당했는데 지금까지 뭐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네, 보신 것처럼 뭐 유승민 후보, 홍준표 후보의 공격이 계속해서 이어졌는데 사실 어제 토론회 윤석열 총장에게는 TV 토론회 데뷔전 같은 자리였습니다. 첫 TV 토론회 데뷔전 어떻게 평가하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를 좀 많이 했고 왜냐면 캠프 측에서도 이것 봐라 뭐 일망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 토론회 자리에서는 저력과 어떤 준비된 부분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웠다. 물론 선방했다라고는 생각이 들었는데 뭔가 본인의 자질 그리고 능력을 보여주는 데는 다소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를테면 유승민 후보의 핵심 질문이 저는 아주 이 포인트라는 생각을 들었는데 지금 본인 말에 의하더라도 대선 주자 결심을 한 게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건데 그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으로 국민들이 당신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한 답변은 사실 내가 검사로서 굉장히 다양한 어떤 경험을 했다라는 건데 아주 설득력 있게 들리진 않거든요. 그리고 이번 토론회에서도 굉장히 좀 수세적인 입장에서 방어전을 펼치다 보니까 뭐 네티즌들의 반응을 보면 침대 토론 같다. 그러니까 다소 답답했다는 거죠. 그럼 본인이 시간을 가져가는 그런 뭐 4분 정도의 할당된 시간 중에서는 본인 이야기를 주로 한다든가 질문을 하는데 거의 절반 이상을 할애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방어전에 좀 집중을 했기 때문에 아마 다음 토론에선 좀 다른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군요. 댓글 중에 침대 축구가 있으니까 침대 토론이다 이런 얘기가 그런 걸 보셨나 보네요. 지금 말씀하신 데뷔전이기 때문에 사실 그 보수를 좀 응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과연 TV 토론 잘할 수 있을까 의구심과 함께 또 기대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선거관리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말씀 드릴 수 없지만 예를 들면 정치 신인으로서의 장점을 좀 부각하는 게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고 그러니까 정치 또 기성 주류 정치인 입장에서는
그 경험 많은 장점을 또 부각하는 이런 토론회가 됐어야 되는데 하여튼 두 가지 측면에서 조금 더 향후에는 장점들이 부각되는 토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번 말고도 뭐 한 7번인가요? 지금 제가 번 정도? 6번 정도인가요? 5번. 앞으로 5번 더 남았고요. 5번 더 남았고. 본경선에서는 10번 정도의 또 토론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4명으로 지금은 8명인데 4명으로 줄어들 8명, 그러니까 4명으로 줄어들 때까지는 이제 5번의 토론이 남아 있고요. 4명으로 후보가 추려진 뒤에 그걸 본경선이라고 저희가 칭하는데 그때는 10번의 토론이 있습니다. 10번. 지금은 사실 8명이기 때문에 어떤 본격적인 토론이라기보다는 이제 좀 뭐 이렇게 좀 어수선한 분위기가 있는데 4명으로 이제 뭐 윤 후보가 될지 안 될지는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치열한 토론이 예상이 됩니다. 예. 자, 홍준표 후보를 향해서는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호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당보다는 우리 내부 공격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 어떤 얘기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놀란 게 조국 교수랑 요즘 썸 타고 계시더라고요. 조국 가족 수사는 과잉 수사다. 심하게 했지. 목표가 조국 퇴진이니까 정치 수사한 거다. 그분들 좋아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대놓고 한 것에 대해 제가 놀랐습니다. 조국 수사가 잘못됐습니까? 잘못된 게 아니라 과잉 수사했다는 거예요. 아니, 전 가족을 도륙하는 수사는 없어요. 개인이 잘못했으면 개인 책임을 져야죠. 그게 자유민주주의예요. 헌법적 원칙 아닙니까? 내가 조국의 편을 홍준표 드는 게 의원도 아니고 검사 과잉 수사가 뭡니까? 과잉 수사. 내가 영장 속에 옛날에 과잉 수사라고 많이 그랬잖아요. 써보세요. 이런 식으로 아니 못된 그래서 아니 저는 막말 없어진 줄 알았는데 동료 후보한테 못된 짓을 하고 못되게 한다. 아니 그거 막말 도지신 겁니다. 양말 도진 게 아니고 우리 저 윤석열 아니, 그 정도 역량으로 참 윤 후보 요새는 넥타이도 파란색만 메고 다니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민주당 측보다도 더 내부 공격에 열을 올리고 계시는데 원래 파란색은 이게 한나라당 색깔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당의 색깔이 빨강색, 파란색, 흰색입니다. 3색입니다. 그거 갖고 시비하는 거는 좀 그렇네요. 힘으로써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파란색은 한나라당 색깔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색깔 논쟁까지 나왔는데 과잉 수사다. 이 부분은 사실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줄곧 해온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제 홍준표 후보가 일정 부분 예전에 검찰의 관례에 비했을 때는 과잉 수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변호사로서 공감을 하십니까? 국민적 시각하고 다소 좀 동떨어진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면 본인의 소회를 밝힐 수는 있는데 조국 장관 부부 아들, 딸은 입건이 안 된 상태예요. 아들, 딸은 입건이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사촌 같은 경우에는 운동학원의 채용 비리이기 때문에 별도의 사실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잉 수사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각자 판단이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국민적 시각은 좀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 얘는 숙명여고의 쌍둥이 그 자매 같은 경우에는 쌍둥이도 기소가 돼서 재판을 됐죠. 받고 있거든요. 미성년자인데 다 기소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례와 비춰볼 때도 이게 과연 과잉 수사냐에 대해서는 물론 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땐 조금 의아한 해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순실 씨 딸도 기소가 됐었죠. 입학이 취소되고 그랬던 거는 정확히 명확히 기억이 나는데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았던 기억인데요. 정유라 씨는 기소가 안 됐던 소환, 소환만 됐어요. 송환만 됐죠, 송환만. 그렇군요. 예. 어제 토론회에는 뭐 민주당에서 이재명 지사가 나왔으면 좋겠냐라는 공통 질문이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후보들 OX 카드로 답을 했는데요. 어떤 후보가 오를 들었을지 영상으로 직접 보시죠. 상대당 후보가 이재명이면 땡큐다. OX 답해 주시죠. 우선 죄가 나가면 인성이 좀 다르죠. 파퓰리스트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대결을 하면 또 그것도 국민들이 파퓰리스트를 찍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또 같이 인파이터이기 때문에 싸움을 붙으면 내가 이기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기본을 얘기하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기적할 것 같아요. 무슨 돈으로 주고 무슨 돈으로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는 여러 공약들 대통령에 집권하기 위해서 나라의 미래를 팔아먹는 행태입니다.
네, 두 분께 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유승민 후보가 X를 들었고요. 다른 후보들은 모두 O를 들었습니다. 예. 홍준표 후보, 이재명 지사가 나오면 내가 이긴다라면서 자신 있어 했는데 윤석열, 유승민 후보는 X를 들었거든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냥 솔직한 본인의 심경을 드러내는 답변을 한 분은 이 윤석열, 유승민 이 두 후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지지율 추세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뭐 이재명 지사가 절대적으로 약세라고 나오지는 않고 그렇다면 나머지 주자분들은 아마 정치적인 어떤 수사 입장에서 나랑 붙으면 내가 이긴다라는 자신감을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고 특히나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내일 당장 대선을 치렀을 때 우리 당이 이긴다라는 부분에도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지금 상황을 객관적으로 좀 진단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재명 지사 지금 물론 정권 교체에 대한 어떤 여론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에서 이재명 지사로 정권이 바뀌었을 때 상당히 정체성 그리고 세력 그리고 이미지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부분이 달라진다고 판단하는 국민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으로서는 이런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완전히 약체라고 판단하는 것은 객관적인 진단이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뭐 한 당의 대권 후보가 된다고 했을 때 누가 약한 후보가 있겠습니까? 최종적으로 후보가 된다면 뭐 강력한 후보가 될 수밖에 없는데 여야 지지자들 통해서 반농담조로 상대당 후보, 우리는 지금 홍준표 후보 됐으면 좋겠다, 우리는 추미애 후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만 만약 진짜 후보가 되면은 강력한 후보가 될 수 있는 분위기 아닌가요? 지금 선거는요? 그러니까 이제 전략적인 그 발언일 수도 있고 또 다른 것은 이제 홍준표 후보의 경우에는 이재명 지사가 되면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이 본인한테 온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긴다는 주장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 유승민 후보는 현재 나오는 여론조사 추이를 볼 때도 이재명 지사하고 이낙연 지사 상대적으로 대결을 했을 때 뭐 좀 열세로 나오잖아요. 그런 걸 반영해서 답변을 한 것으로 보여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렇게 개별 지지율 합산보다는 나중에 경선이 끝났을 때 원팀 정신을 과연 구현할 수 있는지 그래야지만 이길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된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아까 정유라 씨죠. 최유라 씨인가? 정유라 씨. 정유라 씨죠. 배우 이름을 갑자기 정유라 씨 같은 경우는 기소는 안 되고 기소유예로 해서 구속영장이 2번 청구됐었던 걸로 끝나는 거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악성 댓글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 이 시간도 좀 있었는데 이 악성 댓글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제 앞으로 대선이나 이런 걸 통해서는 점점 뭐 이제 포털에서 AI로 뭐 악성 댓글을 좀 차단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더 지금보다는 대선 다가올수록 강해지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습니다. 워낙에 치열하고 지금 뭐 97년도에도 김대중 대통령이 이회창 전 총재와 같이 붙었을 때 표 차이가 한 40만 표도 채 안 났습니다. 아마 그것에 재현이 되지 않을까 정도로 치열하게 붙을 텐데 그렇다면 여론도 굉장히 극렬하게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어제 이 토론회에서 재밌었던 부분이 그렇다면 악플이 당연히 주자들한테 달릴 텐데 무플보다는 악플해서 실제로 달린 악플들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까지 날 것 그대로의 입장을 묻는구나라는 부분이 좀 신선했는데 이를테면 홍준표 후보에게는 꼰대 아니냐, 뭐 집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요즘과는 좀 안 맞지 않냐. 그리고 최재형 후보한테도 모범생이 무슨 정치를 한다고 그러냐. 굉장히 그냥 쉽게 입으로는 앞에서 내기 어려운 그런 악플들을 바로 소개했는데 굉장히 다른 주자들도 재치 있게 넘어가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악플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세요? 본인뿐만이 아니라 뭐 가족, 뭐 자제분들 뭐 계속해서 나올 것 같은데요. 근데 어제 소개됐던 저 악플은 사실 아니죠. 평가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악플은 허위 사실을 계속 쓰는 건데. 근데 이 포털을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지금 뭐 가득 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엄정히 뭐 그 법적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저런 평가의 경우에는 후보가 저걸 보고 고칠 수 있는 기회도 됩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유연하게 대처하는 게 맞고 허위 사실관계에 대한 적시는 그 부분은 명확히 법적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두 분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 국민의힘은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지만 민주당은 지금 중반전 어떻게 보면 호남을 앞두고 최대 뭐
분기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변곡점이 마련될 기회 뭐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의원직 사퇴가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낙연 예. 그 전 대표가 배수진을 쳤죠. 그러면서 호남에 이른바 올인을 했습니다. 호남의 권리당원 수가 30만 명 정도입니다. 전체 70만의 한 30%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수적으로도 많은 수를 갖고 있고 또 전략적인 투표를 하는 호남 지지층의 어떤 추세로 봤을 때 또 호남이 선택했던 민주당 주자가 대선까지 승리를 했던 경험으로 봤을 때 굉장히 이번 주말 많이 지켜볼 지점들이 많고 관전 포인트도 많은데 지금 굉장히 치열한 접점인 걸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여론조사 추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반을 과연 호남에서도 이재명 지사가 넘길 것이냐 안 넘길 것이냐가 그렇군요. 관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야 총 했을 때는 윤석열 총장이 앞서고 있지만 범야권으로만 했을 땐 또 홍준표 후보가 앞서는 여론조사가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럼 이제 각 진영의 주자 간의 평가가 다른데요. 예. 어쨌든 그거는 뭐 관점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의 현재 지지율이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고 이것이 본선에 가서 어떻게 바뀔지도 그것까지 감안해야 된다고 보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중요한지는 각 캠프에서 효율적으로 결정해서 선거 전략에 어떤 참고를 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정가 소식 윤기찬, 장윤미 변호사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